네, 정말 오랜만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한 기록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 알려졌던 정진상 부실장에 이어서 이재명의 입이라고 불리는 김용 본부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한 보도를 통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조합하면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용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도원결의를 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결정 결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는데 세간의 소위 이재명 패밀리라는 사진이죠. 이재명 전 시장이 2016년도 시장을 했는데 2009년도 사진입니다. 그 분당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미나 사진이죠. 자, 왼쪽 세 번째부터 보면은 구속된 유동규, 그 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현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죠. 새롭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9월 14일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여기에 지정된 연락처는 단 30명. 그런데 통화 기록이 200번 중에 14번 정도를 이재명 후보 측근들과 통화했다. 이 내용이 좀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날도 남욱 변호사 등 지금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들과 동시에 같은 날 새 핸드폰을 개통했기 때문에 아주 이전부터 이 말맞추기, 입맞추기가 있었다.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들이 이것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이재명 후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정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 현재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부실장과 압수수색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건 단 한 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10여 차례 이상은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죠. 대체 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로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무엇을 물어볼 게 있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8번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7번 가까이 7번 정도를 정진상 부실장이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파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았고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정진상 부실장은 민주당 선대위의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 자리를 사수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민주당 선대위를 대장동 선대위라 부르는 야당의 비판이 과연 과한 것입니까? 검찰이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고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비판이 과연 과한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 통화 내역을 보고서 아마 제대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그래픽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그러니까 본인이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 얘기예요. 8차례 중에 7번은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기에 더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지금 민주당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인 김용 부본부장이 9월 24일 4번, 9월 28일 2번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통화 내역이 안 남는 영상 통화를 사용한 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이게 통화한 내용 자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 같고 통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인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진상 부실장이나 김용 부본부장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통화했다고 해서 그러면 증거인멸을 했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은 봐요. 그러니까 통화한 건 사실이고 이제 두 분의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유동규 씨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어떤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 이게 정말로 뭐 증거 인멸이나 입맞추기가 있으려면 증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화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 지금 두 사람 당사자들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 그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이나 얘기들을 탄핵을 하려면 결국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와야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낸다고 저는 보고요. 가능한 한 모든 뭐 포렌식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화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이니 그냥 통상적인 통화를 했다. 이게 지금 김용 부본부장이나 정진상 부실장의 해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비리에 연루된 걸 몰랐었고 그걸 확인하기 전화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재명 후보의 측근 둘러보내는 인물들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법무장과 통화한 사실이 무더기로 좀 알려지니까 여러 질문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졌는데요. 오늘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전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본인들이 입장을 냈다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화한 사실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김용 부본부장은 작년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와 통화한 적이 없다. 유동규와 큰 교류가 없었고 압수수색 전에 당일에 통화한 적이 없다. 라고 했다가 뭐 사실 확인에 통화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정진상 부실장도 통화는 한 차례 했고 통화 시간은 5분 정도인데 압수수색 전날부터 당일까지 8차례 통화했다.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 좀 거짓말 논란이 휩싸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증거가 드러나야 인정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이분들이 어떤 공인이지 않습니까? 선대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자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의 측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또 이게 드러나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유출했냐 이거를 살펴야 된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자꾸 뭔 말씀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나온 겁니까? 이게 벌써 지금 이게 9월 달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은 뭘 하길래 9월 달에 통화를 해서 이미 이렇게 나온 것을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상 지금 부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렇게 지금 몇 달 동안 이런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확인해 보라고. 근데 검찰은 확인도 안 해요? 왜 통화했는지? 그리고 왜 통화를 이게 기록도 남지 않는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했는지?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드러나니까 이걸 또 이제 검찰이 왜 이런 사실 흘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말 수사를 덮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애초에 통상적인 그냥 정상적인 통화였으면 몇 차례 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왜 기존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입장을 바꿨는지 그래서 좀 더 논란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부분은 보십니까? 이제 본인들이 밝혀야 될 부분 같고요. 아하.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 외에 나머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느냐.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한 차례였는데 8차례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추측성으로 의혹 제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 그 의혹 제기만 통해서 국민들도 필요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검찰 수사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보니까 유동규 전 법무장께서 최재경, 박관천 그런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던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동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면 과연 어떻게 이 성남시 경기도에 있으면서 왜 그런 분들과 그다음 김만배 씨와 왜 유동규 씨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이런 뇌물 혐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루가 됐는지 이 부분들은 빨리 검찰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털어줘야만 국민들께서 이거를 괜한 의혹과 이런 피로감에 휩쓸리지 않는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그 최재경 전 수석이나 박관천 전 경정도 유동규 전 법무장과 통상적인 통화했다. 네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장현철 평론가님, 김용 부본부장은 통화 횟수에 대해서는 뭐 다소 조정을 하면서도 검찰이 수사 기록 유출했다라고 오늘 입장문을 새롭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용 민주당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이에요. 지금 뭐 일반인인가요? 아닙니다.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고요. 민주당 선대위의 총괄 부본부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진상 부실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본인들의
금방 들통날 거짓말,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핵심 관계자와 압수수색 직전까지 새로 개통한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 기록을 숨기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왜 이렇게 많이 통화를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어떤 회유나 압박을 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도 모자랄 사람들이 지금 검찰을 비판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대선 후보 측근이자 선대의 요직에 처한 사람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당과 한편이 아니냐는 의심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검찰에게 책임을 돌린다 한들 과연 다리 가려지겠습니까? 지금 다리를 가리키는데 국민들은 다리 궁금하다는 것인데 손가락만 지적하고 있는 이 같은 행태에 눈 가리고 아웅으로는 대장동 게이트로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관심, 의혹을 되돌리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바로 반박을 했어요. 아까 그래픽으로도 만나봤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측근 통화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통화 기록 사실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다시 한번 주인공을 바꿔보겠습니다.